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요. 이 데이터 드리븐한 비즈니스, 또 데이터 드리븐된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려면 어떤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고 또 어떤 것을 우리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라클 코리아의 나정욱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게 장표 앞에 처음에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라고 했는데 네. 일단 전무님 생각하시는 데이터 드리븐이란 개념이 뭡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만 하고 뭐 어떤 판단의 근거로 뭐 활용만 하는 게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그 결과치를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빈번한 그 교통사고 정보를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신호등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신호등 인터벌을 바꾼다든지 네. 뭐 횡단보도 위치를 바꾸는 근본적인 프로블럼 솔빙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을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는 뭔가 비즈니스에 굉장히 어떤 엑셀레이터가 되는 거고 이너블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한 게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렇습니다. 오라클은 데이터 베이스 쪽에 아주 뭐 그런 쪽에 영역을 완전히 만드시고 그쪽에 전무만 리더인데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베이스하고 관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일단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RDBMS에 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채널들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훨씬 더 정교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다 수용을 하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데이터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처리하는 그런 환경들 전반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지금 여기 보면 이 장표에 보면 우리의 미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라클의 미션인 것 같은데 이 미션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사실은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네. 작년 오라클 오픈월드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어요. 저는 이제 네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확 꽂혔는데 결국 오라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오라클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고 특히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Unlock Endless Possibility라는 저 문구에 탁 꽂혔어요. 아. 결국은 저희는 그동안에 40여 년에 걸쳐서 데이터 회사로 성장을 해왔는데 정말로 많은 데이터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만 두는 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그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얻고 데이터가 가진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문장인데 네. 여기 오른쪽에 네. 이 새는 왜 있는 겁니까? 벌새인데요. 네. 많이 물어들 보시더라고요. 네. 벌새는 엄청 부지런한 새이고요. 그렇죠. 정말 날개짓 엄청 빨리 하잖아요. 어? 뭐 1초에 한 뭐 80여 번의 네.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네. 바쁘게 부지런하게 고객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네. 오라클의 어떤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제 저도 이제 토크 IT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송만 많이 토크를 나누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기업도 개발 뭐 하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오면 서비스마다 다 마이크로하게 한다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될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또 이거 대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네. 오라클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걸까? 뭐 일단은 마이크로 서비스란 것이 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요즘 시대에. 결국은 민첩성이 네.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고객들은 기다려주지를 않거든요. 제로 톨러런스의 시대이고 네. 뭔가 액션을 취할 때는 실시간 베이스로 지금 클릭이 아니라 터치의 시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서비스를 론칭을 하거나 그 서비스를 새롭게 뭐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새롭게 디플로이를 하거나 할 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식은 모놀리틱 방식이라고 해서 네. 거대하게 어떤 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모듈들이 다 공유를 하는 형식이고 그러니까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구조였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대에 어자일하게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떼내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저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고 네.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데브옵스도 얘기를 하고 클라우드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다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어떤 비즈니스 민첩성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나온 거고. 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많이 이제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갖고서 네. 그동안 이제 익숙치 않았던 마이크로 서비스 갖고서 이제 이것을 기업에 적용할 때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뭐 고려한다든지 뭐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을 좀 뭐 이슈라든지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보통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 방식의 모노리틱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새롭게 디플로이하기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를 전체를 다 새롭게 디플로이해야 되는 서비스의 뭐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뭔가 네. 장애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여파를 미친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실제로 장애가 난 그 부분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얘기를 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요즘 저희가 뭐 폴리글럿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양한 멀티 프로그램 랭귀지들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각 프로그램 랭귀지 베이스로 그 서비스마다 1대1로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모델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민첩성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 데이터들을 결국은 하나의 뷰로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방향으로 가기는 할 겁니다. 분명히 네네. 이거는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되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전형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를 통합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용을 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오라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멀티 테넌트 PDB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의 PDB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제공을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AWS하고요. 네네. 우리가 잘 알고 AWS, 오라클하고 지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추진하는 그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AWS는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각 서비스별로 네. 이제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개별적인 독립적인 맞습니다. 다양한 네. 데이터베이스가 네네네. 서비스별로 연결돼가 있고 그걸 또 관리하는 건데 오라클은 지금 그 서비스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네. 하나의 단일한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용하지- 데이터베이스가 멀티 테너스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독립성은 유지가 되면서 맞습니다. 그런 것이 큰 차이점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AWS.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일한 오라클 그 컨버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네, 이 오라클의 단일한 이 컨버지 데이터베이스가 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그 장점을 최대한도로 개런티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요소, 뭐 이건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제 민첩성, 서로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떤 싱글 모델 데이터베이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서비스 간에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민첩성을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라클은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통해서 그런 민첩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서비스들이 서비스가 되고 실제로 그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론칭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할 때 단편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별도의 어떤 이것들을 보기 위한 프로젝트를 막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벌리기에는 우리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네네. 결국은 오라클의
멀티 테넌트 기능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의 어떤 표준화 편의성을 통하면서 어떤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민첩성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별도의 어떤 스페시픽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라클 네. 컨버지드 DB 안에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뭐 도큐멘트 데이터라든지 그래프 데이터라든지 공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컨버지드 DB 한 통에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하면 RDB,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아니라 이제 19C죠? 네. 19C 컨버지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다양한 파일부터 해서 OSQ부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수용하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인 거네요. 그거 예,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발전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그것이 뭐 광경 DB를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건 아니면은 파일 필요한 제이슨 파일 필요한 거간에 네. 그 오라클 컨버지 데이터베이스에 어차피 네. 다 데이터만 넣으면 맞습니다. 이걸로 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오라클 컨버지 DB의 어떤 사상은 결국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멀티 모델을 지원한다. 네. 그다음에 멀티 데이터 스토어를 제공을 하고 있다. 네. 특히 그 데이터가 오라클 DB 안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네. 보통 그 인프라들 이 데이터들이 뭐 아마존 클라우드에 있을 수 있고, 네, 클라우드에 네. 있을 수도 있고 네. 고객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것들을 오라클의 어떤 SQL 쿼리를 통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워크로드의 성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OLTP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OLTP도 있을 것이고 분석도 있을 것이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별도의 어떤 그 분리되어 있는 DB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민글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어떤 성능의 디펜던시나 이런 것들이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PDB로서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원활하게 저희는 제공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새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데이터 레이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려고 그럴 때 뭐 다양한 뭐 할 거 아니라 그냥 오라클 컨버지 데이터베이스가 네. 얘가 데이터 레이크의 모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중심에 있고요. 네네. 그 주변에 하둡 기반의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상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상에 오케이, 가지고 있는 오케이.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부분들을 결국은 이런 인프라들이 한 통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꼭 물리적으로 한 통에 있는 걸 데이터 레이크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컨셉추얼한 것이 그렇죠. 익스텐디드 개념으로 봐지면은 결국 그 데이터를 이제 보기 위한 인프라, 에코를 구성을 할 때 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얼마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적시에 분석을 네네. 할 수 있고 볼 수 있냐라는 이제 그에 포커싱을 두고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요즘 또 많이 나오는 얘가 머신러닝이라든지 분석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플랫폼이죠. 네. 데이터 플랫폼인 컨버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 이런 분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구현? 이따 자세히 얘기 나누겠지만 그것도 어떤 식으로 구현돼요? 네,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오라클 19C 데이터베이스에는 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10여 개 이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데이터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머신러닝, AI 머신러닝을 이제 구현을 해서 그 결과치를 스코어링을 테이블에다 바로 라이팅을 해서 그 내용을 SQL 기반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디벨로퍼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R이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멀티 테넌시 얘기하실 때 네. 약간 좀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요. 네네. 약간 어떻게 오라클이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인데 네. 그거의 독립성을 네. 어떻게 유지시켜 주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네. 이제 멀티 테넌트를 얘기를 하면은 네. 앞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멀티 모델, 음. 멀티 데이터 스토어, 그다음에 멀티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민첩성을 살리기 네네.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는 네.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유연하게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할 때 각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서비스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형식 RDB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많이 사용을 하고 네네. 고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RDB 포맷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 소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도큐멘트 형태로 제이슨 포맷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별도로 존재하는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는 컨버지드 DB에 제이슨 테이블을 저희가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를 칼럼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분석이다 그러면은 뭐 오픈 소스 분석 중에 뭐 포스트그레디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그 OLTP뿐만이 아니라 분석에도 다양하게 특화된 기능들이 있고 특히 이제 어널리틱 기능,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컨테이너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결국은 컨테이너가 이제 그 마스DB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그 각 용처별로 DB를 따로따로 갖고 간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이 DB를 운영하거나 이제 메인터넌스를 할 때 각각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도로 해야 네네, 되고 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어딘가에 제3의 장소에 올려서 분석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 데이터를 옮기고 하는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파일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서로 디펜던시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의 DB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쿼리도 가능하겠고. 그러니까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네. 어떻게 이 컴퓨터 단일 데이터베이스 안에 네, 컨테이너화된 네, PDB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언제든지 플러그인했다가 플러그아웃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어떤 이제 통합 관리 이점도 향유하면서 맞습니다.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별로 독립성을 뭐 해서 민첩성을 또 하는 것도 그런 장점도 유지하는 네.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구조가, 네. 아키텍처가. 결국은 이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제공을 할 수 네네네네. 있다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장표가 중요한 거네요. 요게요. 맞습니다. 예. 예. 각각으로 존재하던 네. 것들이 결국은 PDB 안으로 그렇죠. 다 들어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각자 PDB 안에 있으면서 겁니다. 네.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라는 또 통합된 플랫폼이 있는 거고 네.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필요한 이유는요. 네. 데이터의 출처가 다양한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데이터 출처가 이제는 사실 뭐 이렇게 ERP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그죠? 맞습니다. 네.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사기도 해야 되고 음, 실제로 저희도 하루에 몇 번씩 스마트폰으로 네.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은 나의 쇼핑 정보라든지 네. 다양한 웹 서핑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컨바인이 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나의 고객 데이터, 구매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컨바인이 돼서 나에 대한 어떤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오퍼를 실시간으로 줄 수 있다라는 네네.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있는 데이터도 다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지금 어떤 식으로 그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대안을 좀 제시하든지. 저희는 데이터가 있는 그곳에서 네. 그러니까 민첩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엣지 컴퓨팅처럼요. 그렇죠. 저희가 90년대 초반에 DW 해야 된다고 너도 엄청 얘기를 많이 했죠. 네네. 저희 우리나라 고객들 데이터 쌓아두는 거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워낙에 인프라가 고가이고 실제로 이제 IT가 주도해서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활용성이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업이 주도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한 요청들이 즉시즉시로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기존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가 그런 부분들을 받쳐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곳에 그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내려주면서 자 사용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그곳에서 별도의 어떤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고가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밀접성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인데이터베이스 어널리틱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RDBMS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하두비라든지 다른 제3의 장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익스터널 테이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SQL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OLTP 성격이랑 다르게 전체 로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칼럼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들은 사실 메모리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가장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컬럼 포맷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게 그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오라클 SQL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하시는지. 결국은 이제 그 SQL은 참으로 그 익숙한 단어잖아요. 네, 데이터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이제 그 IT 인력들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근데 결국은 이 꼭 RDBMS 포맷, SQL, RDBMS 포맷으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도큐멘트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들도 네네. 있는데 네. 결국 이것들을 하나의 뷰로 봐야 되거든요. 네.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 고객들 자체가 단편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되게 입체적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한 뷰로 볼 수 있고 바로 이거를 비즈니스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제 기술들이 필요한데 오라클에서는 RDBMS에 있는 어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하두비라든지 뭐 제3의 장소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이 데이터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SQL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포맷은 네. 꼭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RDB가 아니더라도 네. 다양한 포맷이지만 이미 기업에 있는 사용자들은 SQL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그 오라클 SQL 문을 갖고서 네. 그런 것들을 다 핸들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설령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더라도 네,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도 네, 네, 맞습니다. 그게 클라우드 SQL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SQL이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경우에는 빅데이터 SQL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공을 네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 엑사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OLTP나 DW 시스템을 한 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도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이제 하두비나 이런 데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고 네. 오라클 엑사데이터 비싼데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인하우스 빌드로 이제 하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가 결국은 유지보수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그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유입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저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 시스템 중에 네.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라는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도입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서로가 하나의 뷰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 시퀄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네.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금융사나 이런 데서도 조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구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지금까지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또 데이터 드리븐한 그런 기업 비즈니스를 뭐 민첩하게 하려면 지금 그런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이 기업에서 구현을 하려면 뭔가 솔루션이나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엑사데이터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었는데 딱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엑사데이터가 지금 나온 지가 네. 지금 10년이 됐나요? 맞습니다. 올해로 10년이 된 겁니까? 올해로 11년? 12년 12년 차이죠. 되죠. 네, 12년 차이죠. 10년 차니까 이거 2000 언제 나온 거예요? 2008년에 2008년도 나온 거죠. 나왔고 이제 그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네네. 제가 PD님을 2010년쯤에 아마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때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엑사데이터가 이제 어떤 기업한테 네. 주는 가치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 가치가 뭔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거. 실제로 한 뭐 공식적인 얘기로 하긴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00대 이상의 어떤 그 엑사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네네. 있고요. 고객 네네. 수로 치면 한 뭐 300이 넘는 고객들이 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금 아마 이 세미나에 이 웨비나에 들어오신 고객분들 중에도 아마 이미 엑사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엑사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든지. 맞습니다. 예. 네네. 자, 이게 그동안 쭉 지나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 맨 끝에 보면 엑사데이터 X8M 있는데 네. 이게 가장 최신에 나온 건가 보죠? 맞습니다. 네. 작년 4월과 이제 저희가 오픈월드에서 엑세이뎀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요 새로 나온 이 새로운 모델의 가장 큰 뭐랄까 제공 가치 중에 가장 큰 거를 한번 뭐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네. 결국은 AI 머신러닝을 빼놓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실제로 이제 AI가 훨씬 더 스마트해지려면은 네. 데이터가 많아야 되겠죠. 네, AI의 어떤 뭐 그 블러드와도 같은 게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데이터 AI가 스마트해지려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실시간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 트랜잭션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로 뭔가를 살 때 실시간으로 바로 이 데이터가 뭔가 일단 잘못된 사고가 난 카드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민첩하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저희는 이제 엑사데이터에 탑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오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엑사데이터가 처음에 이제 출시돼 가지고 굉장히 한 몇 년 안에 어떻게 보면 바람 같은 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많이 도입한 가장 큰 이것이 뭐 성공한 가장 기업에서 많이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성능적으로 가장 독보적이었고요. 그리고 성능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서비스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이 익숙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단순히 오라클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X86 장비라든지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어셈블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스토리지 자체가 하나 어플라이언스로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인지하는 브레인을 탑재를 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 처음 나왔을 때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따로, 서버 관리자 따로, 스토리지 관리자 따로, 네트워크 다 따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오라클은 그런 것들, 자, 이제는 이 하나의 엑사데이터 어플라이언스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프로치 하실 거잖아요. 네. 그것이 통했고, 네. 네, 이제 2020년인데 2020년에는 이제 엑사데이터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요즘 같은 뭐 데이터가 제일 중요 시대에는 이제 여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갖고 안 되는 거고 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것을 지금 이제 제시하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고 이 부분들은 제가 감히 드팩토 스탠다드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산업에서 스탠다드를 정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채택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여러 업무에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고객으로부터 프로분되어 있는 솔루션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 엑사데이터는 비단 어떤 뭐 DW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DW 전용 머신으로 출시가 됐지만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OLTP 소프트웨어적으로 쪽에서 많이 쓰고 있죠. OLTP. 예, 하드웨어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해서 OLTP 특히 요즘처럼 IT 인프라를 방대하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 하나의 어떤 표준화된 엑사데이터로 통합을 통해서 빠른 처리, 운영의 어떤 뭐 간편성, 네네. 안정성, 프로덕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전 인더스트리에 다 엑사데이터가 고르게 퍼져 있고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뭐 웬만한 이제 대기업들, 중소규모의 기업들, 병원, 학교 이런 네네. 데조차도 엑사데이터를 다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제 이 엑사데이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X8M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X8도 있고 X8M도 있던데 네. 뭐가 다른 겁니까? 아. 8M은 M이 더 붙은 거는. 네, X8과 X8M의 차이는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존의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션은 똑같습니다. X8 버전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정확히 X2-8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X8-2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투속해 네. 서버 기반으로 이제 그 8 제너레이션의 이제 그 엑사데이터인데 기존에는 DB 서버와 스토리지 간의 통신을 할 때 IB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했고요. 네네. 그 통신을 통해서 이제 엑사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RDMA,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그런 성능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했었는데 X8M이 출시가 되면서 DB 서버와 스토리지 간의 100G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 네. RDMA가 이제 이더넷을 통해서 구현이 됐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라는 그 부분은 연구 메모리를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서버 단에 플래시 디스크 앞단에 이제 탑재를 해서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특히 요즘 비즈니스의 민첩성 실시간적으로 뭔가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이 비즈니스 환경에 딱 맞아떨어지는 아키텍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지금 퍼시스턴트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엑사데이터에만 유니크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 건가요? 다른 스토리지에도 네.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탑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엑사데이터에 탑재된 이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적으로 퍼시스턴트 메모리 액세스를 해서 라이트를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인지하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다라고 아시,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유 스토리지 기반의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DB를 인지를 하고 있는 네네네. 메모리는 저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오라클에서 메모리도 만들고 다 하는 거니까 DB를 다 아니까 일반 메모리 만드는 데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퍼시스턴트 메모리 자체를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설계할 때, 그렇죠. 저희 솔루션 내 실제로 이 설계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인텔 옵테인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네네. 지속적으로 이제 같이 개발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보니까 이런 뭐 퍼시스턴트 메모리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인피니밴드에서 100G로 됐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현장에서 그 클라우드가 가기도 전에 현장에서 뭔가 데이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에서 현장에서 뭐 실시간으로 빠른 이제 분석을 이제 많이 요구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예,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이더넷을 썼지? 그러면은 인피니밴드는 산업 스탠다드가 아니야. 네네.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도 산업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네네. 처음에 엑사데이터를 출시를 할 때 네.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 빠른 속도로 DB 서버와 스토리지 간에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RDMA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네트워크가 필요했는데 이더넷이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했고 지금은 이더넷이 충분히 아, 네. 그 부분을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100G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는 RDMA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RDMA 있지 않습니까? 네. RDMA over Converged Ethernet. 네. 요거를 줄여가지고 발음을 로키라고 합니까? 뭐라고 네, 합니까? 저희는 로키라고 부릅니다. 로키, 네네. 예. 이거는 그러면 이 로키는 네. 오라클에서 만든 그 표준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번영적인 표준입니까? 이거는 오라클에서 만든 표준이죠. 아, 네. RDMA를 구현을 한 거니까요. 오케이. 엑사데이터 기반에서. 자, 요즘은 이제 그 가성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이제 성능은 확실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빨라지고 좋아졌는데 가성비적인 면은 어떤지 예전에 비해서. 가성비는 뭐 가격을 따질 때 보면은 네. 물리적으로 걔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가격을 볼 수도 있지만 네. 저희는 이제 ROI나 TCO나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결국은 이 엑사데이터 한 대를 통해서
여러 업무들을 하나로 콘솔리데이션 할 수 있고 네. 향후에 어떤 클라우드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하더라도 표준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투자가 과거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X8M 같은 경우에는 기존 X8과 다르게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 스토리지 셀당 1.5TB의 어떤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동일한 가격으로 엑사데이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훨씬 더 OLTP 성능이 빨라진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실제로 이제 PM이라든지 로키를 통해서 이제 구현된 그런 아키텍처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능이 더 빨라지는 그런 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강조하신 게 이제 실시간으로 네. 이제 데이터 분석 네. 그걸 이제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면 어떤 분야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기회들이 생길까요? 이 적용하기 좋은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하이텍적으로 되게 하이텍 메모리나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되게 발전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산 라인에 그 디바이스에서 발생되는 그 데이터들을 예전에는 일부의 데이터만 뭐 분단위로 이제 그 모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뭐 그 1초 단위로 그 전수 데이터를 네네.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엑사에다 넣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정권 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실시간 트레이딩은 그 순간의 어떤 처리, 레이턴시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요즘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 배달도 그렇지만 네. 모든 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주문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게 그래서 되게 많아지니까 네네네. 그래도 이제 유용하겠네요. 네, 그런 거 할 맞습니다. 때. 저희 뭐 그 온라인몰에서 많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네네, 쇼핑몰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네네, 네. 거의 많은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이제 고객사들이 엑사 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그런 트랜잭션들을 처리를 하고 하는 분석을 하는 고객 분석을 네. 하고 뭐 로얄티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온라인 쪽이 굉장히 요새 더 뜨겁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 수요도 폭발하고 있고 네. 지금 엑사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일을 하고 있죠. 요즘 시 같은 시대에 더 네. 하겠네요. 그죠? 아, 네. 뭐 비건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사다 놓고 저는 이제 집에서 내려 마시거든요. 네네. 그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타벅스 원두로 저는 시작을 하죠. 네. 그럼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DW를 엑사데이터 기반에서 돌리고 한국 내 스타벅스도 이제 엑사데이터를 사용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하루 라이프에서 엑사데이터가 어떻게 숨어 있나를 보게 되면은 곳곳에 다 숨어 있다라는 얘기죠. 스마트폰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이폰을 쓸 수도 있고 갤럭시를 쓸 수도 있는데 공이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엑사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퀄리티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뭐 A사 같은 경우에는 뭐 빌링에 엑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다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 스탁 프라이스라든지 이런 부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 네. 뭐 그렇죠. 여행사부터 시작해서 호텔 체인이라든지 네네. 다양한 업종에서 엑사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자, 지금까지는 처음에 엑사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기업 데이터 센터라든지 온프레미스 많이 쓸 것 같은데 요즘 이제 클라우드 시대니까 기업들도 이제 퍼블릭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네 데이터 센터 내에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용도로도 엑사데이터가 쓰이고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네, 쪽에서도? 맞습니다. 엑사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와 같이 고객들의 데이터 센터에 엑사데이터를 사서 DB 라이센스도 사고 모든 것들을 사서 인하우스에서 다 이제 메인터넌스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겠고 동일한 엑사데이터이지만 오라클 퍼블릭 데이터 센터에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국내에는 뭐 현대상선이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IT 인프라를 OCI로 다 옮겼는데 이제 그 ERP 시스템은 이제 엑사 CS에서 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가 이제 업계에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은 기존에는 IaaS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 왔는데 실제로 되게 크리티컬한 고객들의 어떤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기업의 어떤 기밀에 속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시스템들은 클라우드로 가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주권의 이슈. 데이터를 뭐 절대로 우리는 국외로 보낼 수 없다. 우리 회사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가야 되는데 당장에 퍼블릭으로 갈 수 없는 고객들. 그렇지만 클라우드의 어떤 클라우드 향후로 클라우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지만 실제로 그 실체가 되는 엑사데이터 인프라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엑사CC,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모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또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오라클이 오토노머스 DB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기업 내에는 이제 그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가도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다양한 니즈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데이터들을 그 우리 기업 내 인프라에 놓고 다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일부 데이터셋 외부에서 사온 이 데이터들을 조금 상대적으로 퍼블릭에 올려도 상관없는 이런 데이터들은 오라클 OCI의 오토노머스 DW에 이 데이터를 올려놓고 뭐 분석을 한다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OCI가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한국에도 리전이 하나 있고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메인 리전이 이제 그 지금 오픈돼서 이제 운영이 네네. 되고 있고 곧 두 번째 세컨 데이터 센터가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온프리미스로 그 오라클의 엑사데이터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클라우드로 전이를 할 때 단계적으로 뭔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일부분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혼용해서 하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제 위로부터 의지치로 이제 클라우드로 당장에 다 넘어갑시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무단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동안에 못 갔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산업에서 규제하는 그러니까 규제도 있을 수가 있고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팔리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는 전이의 방법은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당장에 우리는 클라우드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계로 다양하게 퍼져 있는 이런 자금자금한 이런 시스템들을 엑사데이터로 이제 콘솔리데이션해서 IT 자체를 심플리파이 하는 이 단계를 필두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데이터 통합 관점에서 클라우드 전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계로 그러니까 기업에는 다양한 중요도의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당장에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죽어도 향후에도 절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시스템들은 클라우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체가 되는 데이터는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 놓고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세컨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드 전이는 온전하게 이제 클라우드로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본투비 클라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클라우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DBCS, 베어메트릭 기반 DBCS를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익스트림한 성능이 필요하고 분석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엑사CS. 네네. 우리는 운영 인력이 없어. 운영 인력이 없으니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문가한테 맡기고 우리는 활용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토노머스 자율운영, 네네.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엑사데이터 환경에서만 독점적으로 실행된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오라클이 제공하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 오토노머스 트랜잭셔널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OLT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사데이터 환경에서만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결국 오토노머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의 엑사CS 기반에서 돌고 있는 네네네. 오토노머스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모델 거기에 오토노머스를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 엑사데이터가 아닌 네. 타 벤더의 서버라든지 네. 시스템에서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없는 오라클 거네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가 없는 아, 거죠. 네. 자율 서로 운영이라는 오라클 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을 넘어서 어떤 판단을 통해서 뭔가 조치도 하고 뭔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에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엑사데이터와 같이 프로분되고 성능적으로도 어떤 환경이 벌어지더라도 서로 간에 성능 디펜던시가 없이 빠른 성능, 원래 목적한 바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사데이터, 그러니까 오라클이 통제할 수 있는, 오라클이 개런티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인프라 기반에서 오토노머스 DB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전무님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네. 맺은 말이 있는데 정리해 네. 주시고 이제 Q&A 시간 네. 갖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처럼 현재와 미래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결국 오라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오브젝티브와도 이제 매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90C 기반의 컨버지드 DB를 엑사데이터 기반에서 현재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폭증하는 그 데이터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엑사데이터 기반에서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해서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뷰로 홀리스틱하게 뭔가 입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오토노머스 DB로 이제 진화를 해서 여러분이 보다 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운영 자체보다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얼마나 값어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포커싱할 수 있는 보다 더 이제 밸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라클 컨버지 데이터베이스가 19C지 않습니까? 네. 19C인데 그럼 이게 19가 이게 2019년 작년에 나와서 2019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올해가 2020이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도 그럼 20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올해도 20C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보통은 3월 정도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3월. 네, 곧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오라클의 또 전문가분들께서 또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시니까 개별적으로 네. 그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하시는 선착순 30분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니까 또 설문에서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이신 나전무님한테 또 더 궁금한 것도 추가 어떤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에서 여러분들을 추가로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준님께서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데, 마이크로 서비스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의 데이터 처리가 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결국은 저거는 이제 POC라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그 개별 그 아키텍처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 네. 단순히 그 업무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 서비스 모듈 간의 이제 독립성을 보장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단편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 요구 자체가 되게 입체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통합된 환경을 홀리스틱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하나로 보기 위해서 뭔가 예전 같으면 통합 프로젝트를 띄워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렇죠. 사람과 노력을 투자를 했었어야 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되 그것들이 오라클이 제공하는 컨버지드 DB의 멀티 테넌트 기반, 네네. 멀티 테넌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멀티 테넌트 이제 말씀드릴 때 멀티 모델 말씀드렸고 네. 데이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뭐 그 제이슨 포맷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래프 데이터도 있고 공간 데이터도 있고 전형적인 뭐 서드 노멀라이제이션, RDMS 스키마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데이터 스토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편적이 아닌 어떤 입체적인 데이터를 보려면은 RDB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익스텐디드 어떤 데이터 에코에 있는 이 데이터조차도 같이 볼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야 네네.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SQL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홀리스틱 뷰를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 말씀을 드렸고 온프람 환경 같은 경우에는 하둡과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나 엑사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시크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데이터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OLTP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분석 용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배치이지만 OLTP 성격을 가진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IoT 디바이스에서 막 수없이 쏟아져 들어온 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멀티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저는 그것들을 엑사데이터 기반의 90C를 통해서 제공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그 한국님께서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발 쪽의 움직임을 데이터 쪽과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저장한 곳 이외에 복제 방식의 새로운 복제 방식인지요. 원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데이터 전문가의 협조가 쉽지 않아서 개발이 쉽지 않은데 이를 개발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것인지요. 일단 PDB를 개발 테스트 환경 쉽게 복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갖다 놓고 쓸 수도 있고요. 네네. 별도의 어떤 시스템 쪽에다가 그러니까 네. PDB를 손쉽게 카피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쉽게 플러그인, 네네네. 플러그아웃을 할 수 네.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우태님, 마이크로 서비스를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운타임 또는 업그레이드 시에 주변 애플리케이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오라클 같이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운타임이 발생할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이 좀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멀티 테넌트를 말씀하셨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실제로 그러니까 메인테넌스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 컨테이너 DB 하나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RAC라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용성 같은 것도. 그렇죠. 네네. 가용성, 그러니까 서비스의 어떤 연속성, 사실 서비스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우님, 통합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가 오히려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지는 않는지요. 또한 그 데이터를 외부 API를 통해서 다른 화면에서 가져다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그 로그 데이터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데이터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이 정도는. 예. 이재명님, 초연기 시대 오라클 클라우드와 타 클라우드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들이 같이 어우러져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오라클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얘기하면 또 이제 옛날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텐데 실제로 베스트 오브 브리드 방식으로 많이 시스템을 구현을 했잖아요. 2000년대 네네. 초반에도 보면은 네네. 예를 네.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고 네. 스토리지는 미사 뭐 그 유닉스 서버는 i4나 h4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구현을 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인데 보면은 저희가 클라우드를 얘기를 할 때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온프라미스에서 결국 저희가 오라클이 데이터로 성장해온 회사거든요. 그럼 클라우드사에서 당연히 제일 잘할 것이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온프라미스 사용하는 이런 아키텍처, 표준 아키텍처가 클라우드상에서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유연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만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백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온프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제 표준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쨌든 제공해드리고 아까 있습니다. 뭐 전문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클라우드에 오라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애저건 아니면 네네. AWS건 그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또 네네. 이 오라클 컨버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서 다 뷰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저희가 작년에 오픈월드 때 네. 저희가 이제 타 클라우드 밴드랑 MOU를 했다는 거를 이제 어나운스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S랑 저희랑 이제 MOU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나 글로벌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원해서 이 MOU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객들의 요청에서 이런 MOU들이 있어지는 거죠. 결국은 애저 클라우드와 저희 오라클 OCI 간의 패스트 커넥트를 통해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은 뭐 애저에 구현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구현을 해서 네네. 서로의 어떤 네트워크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즉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의 어떤 베스트 오브 브리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기훈님, 데이터 수집 시에 저장되는 곳은 최종적으로 오라클 DB에 저장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추천해 줄 수 있는 수집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집 솔루션이 조금 그 네. 질문이 애매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네네네.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쪽에 백운집 상무가 같이 배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네네. 거기에 달아드릴 것이고 지금 바로 저희가 답변을 미처 시간 관계상 드릴 수 없었던 부분들은 추후에 반드시 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열님,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나 솔루션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라클의 그 AA 옵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AA 옵션 내에는 결국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RDB 환경인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인수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도 홀리스틱하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영님, 정리가 안 된 데이터는 쓰레기와 같다고 하는데 축적된 많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터 맞습니다. 사실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쓰레기죠. 네네. 결국 돈만 들이고 계속 네.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축적된 이 데이터를 뭐 한 곳에 모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 레이커와 같이 데이터 에코에 이제 구축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꺼내보는 실제로 분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UI 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OA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제공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들이 되게 그 익숙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그 인터페이스 환경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그 API들, REST AP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활용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투자되어 있는 그런 그 뭐 올랩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꺼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동환님, 하드백에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서 ADW에 적재 시에 데이터베이스 성능 이슈 해결 방안에는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할까요? 2초 내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요. ADW가 아마 어널리틱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주로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 저런 쪽으로 이제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엑사데이터에 놓고 일단은 그 빅데이터 SQL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저런 부분 충분히 해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예. 이기훈님, NoSQL도 지원하는지요? 꼭 표준 SQL과 NoSQL을 동시에 지원하는지요? 예, 저희는 지원합니다. 네. 예. 김우태님, 스토리지 유형이 파일, 블록,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오라클 SQL은 모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 스토리지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놓아둘 때 블락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스토리지가 되게 비싸잖아요. 데이터는 네네.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된다거나 좀 덜 중요한 데이터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많이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차지영님, 전무님 설명이 명쾌하고 목소리가 쏙쏙 귀에 잘 들어온다고요? 네, 시원시원하게. 그래서 하도 버전 등 제한받는 환경 제약 요건이 있는지요? 이것을 쓸 때 뭔가 환경의 제약 같은 것이 있는지? 하도 버전 저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정확한 이제 버전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국님께서는 엑사데이터는 그러면 HCI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 네. 결국 저런 부분들은 엑사데이터는 하이퍼 컨버지드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들이 어셈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스토리지가 데이터베이스를 인지를 하고 스토리지에서 어떤 중요한 연산들을 해서 데이터의 어떤 답변에 가까운 그 데이터들을 DB 서버로 보내줘서 거기서 최종 연산을 통해서 결과치를 사용자한테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엔지니어링 돼 있죠? 엔지니어 시스템. 맞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그 하드웨어 솔루션이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워크 투게더라고 해서 밀결합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유사장님, DBMS들은 그러면 모두 어느 DB 종류가 상관없이 가능한 건가요? 엑사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만 가능한 네네.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 부분은 아마 RDB 이제 쪽은 RDB도 오라클만 가능한 거고 그죠, 다른 그죠. 파일이라든지 다른 포맷들은 가능한 거죠, 그죠? 네네. 네네. 한지호님, 엑사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백업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현재는 ZFS를 이용해서 백업을 받고 있는데 신규 X8M의 성능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맞는 백업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GFS를 이용한 백업 말고 X8M을 위해서 새로운 백업 방식이 있는 건지요? 아마 이제 백운집 상무와 정영건 상무 네네. 두 분이 답변을 남겼는데 네. 그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GFS 스토리지 백업 방식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 단순히 백업 리커버리를 넘어서 데이터의 어떤 프로텍션 네.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백업 전용 저희가 데이터 프로텍션용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백업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노병호님, 실시간 통화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맞게 하드웨어 성능도 필요할 것이고 인터넷망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환경에서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보안상의 이유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시간 통합 하드웨어 성능 되게 중요하죠. 인터넷망도 네.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기술 중에 5G나 이런 부분들이 왜 꼭 필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데이터의 어떤 이동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 망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기존의 뭐 원지 환경이라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하드웨어에서 아무리 빨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 부분에는 레이턴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패스트 커넥트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부가적인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한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저 부분은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 박우일님, 저희가 마침 MS SQL에서 오라클로 변경이 되는데 오라클에서 새로 탑재된 빅데이터 DB 아키텍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프DB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추후 보고 계신 건지요? 그래프DB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프 스파셜 이런 부분들 이미 이제 오라클 19C DB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이기 네네네. 때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설문지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지금 5시 3분인데, 자, 전무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마치고 할까요 오늘? 네. 예, 제가 두서없이 참으로 말을 이제 많이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되게 오버롤하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반드시 저희가 조금 더 네. 디테일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엑사데이터라는 것을 어떤 그 분야를
개척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예, 사실 같이 성장을 네. 해왔죠, 사실은.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전문의 맨 처음 말씀하신 데이터 드리븐 시대에 그 이제 앞으로 10년은 이제 어떤 방식, 어떻게 이제 엑사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오라클이 추구하는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베이스가 아니라요. 네네. 네, 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발전돼 나갈 것 같습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라클은 데이터로 성장한 회사고 데이터베이스로 성장해온 회사이고 지금 이제 클라우드 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어떤 그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되는 전략이 엑사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얘기는 오라클이 지속적으로 엑사데이터의 어떤 혁신적인 기능,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는 클라우드로 가실 수 없으시지만 언젠가는 네. 클라우드로 가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와 어떤 온프라미스를 이제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향으로 가시더라도 엑사데이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고 거기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올라가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제 뭐 주제하고 다른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전문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해야 된다. 뭐 클리어 답변 모르리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방송 주제 상관없는데 말씀하실 때 보면 또박또박, 네? 말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딱 어떤 식이 딱 되게 딱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그 노하우 좀 얘기해. 노하우.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도 나중에 어디 가서 뭐 토크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발표해야 될 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때 보면 전문인 같은 스타일로 얘기하면 굉장히 비즈니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그런 팁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 원래 어릴 때부터 원래 이랬는지. 조금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래요? 그런 예, 네. 말을 길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네, 되게 무서우셔서 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트레이닝이 좀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엑사데이터를 제가 처음에 2008년에 처음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훨씬 더 이게 가속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토크IT 지금 거의가 아니라 매일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체크하면 되고요. 내일은 여러분 이제 요새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현업들도 꼭 IT가 현업들도 이제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 주제니까 2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